번째 달에는 100만 원 정도 팔았고요. 매출이.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1,100만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10배. 절대 아. 10배가 뛰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벽인간의 통솔입니다. 제가 오늘은 회사 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전업으로 하시는 분을 좀 모시고 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전업으로 하시는 분, 그 남자분 모셨는데 이번에는 또 여성분 혼자서 이렇게 뭐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쏙쏙 좀 뽑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모셨습니다. 저희 카페에 메리님이라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일단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신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1월에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제 3개월 차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전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는 그러면 직업을 어떤 거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네. 화장품 관련된 회사에서 무역 업무를 맡아서 네. 한 3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어요. 무역 회사라면 네. 공부 좀 잘하셨나 보네요.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전공이 무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그쪽으로 가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어디 나라였어요? 중국 이런 거였어요? 아, 저는 유럽 쪽 많이. 아, 네. 유럽 쪽. 네네. 유럽 쪽에 화장품 원료 이런 거 네네. 수출하는 거예요? 이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거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럽 사람들이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구매 대행이랑 좀 도움이 되나요? 확실히 그 전에 이제 외국인들이랑 소통했던 것들에 대해서 음. 거부감이 이제 없는 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 중국인이랑 소통하는 것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네. 좀 그런 거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모르는 말, 그러니까 중국말도 1도 모르는데 내가 소통해서 팔 수 있을까? 그런 장벽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이 부담감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중국어를 좀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1도 못해요. 중국어 어떠시죠? 네, 파파하고만 아. 열심히. 그러면 지금은 중국인들이랑 대화할 때 네. 어떻게 하세요? 이제 파파고를 돌려서 중국말을 한국말로 변화를 하는데 이제 가끔 못 알아듣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국말을 영어로 돌려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 영어로 해서 네. 또다시 이제 중국어로 보내고. 가끔씩 너무 소통이 안 될 때는 네. 제가 영어로 보내고 그쪽에서 중국말로 하고 저는 영어로 하고 영어로 중국말로 하고 아, 그런 식도 해요. 영어로 하면 또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긴 한데 걔들도 뭐 팝하고 이런 거 있겠죠. 근데 네. 젊은 판매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도. 네. 그래서 자기 영어 실력 괜찮냐고 음. 영어로 또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진짜요? 네네네. 자기 괜찮냐 이렇게. 영어 실력 괜찮냐 이러면서 아. 알아들을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답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무역업 이런 걸 했다고 하셨는데 네. 좀 잘 다니던 회사를 어떻게 하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우선은 회사 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매일매일 이제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현타도 좀 왔었고 네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그런 팀 내에서 네. 업무량이 너무 많았어요. 네네. 다른 팀 분들도 인정을 할 정도로 음. 혜리 씨는 일이 진짜 많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업무를 다 쳐내면서도 그거를 좀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제 스스로 좀 억울하더라고요.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네네. 왜 인정을 못 받을까? 더 잘해서 더 벌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네. 수주를 따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도 받고 해야 재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상이 좀 위에 사람들한테 갔나 봅니다. 맞아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다 위에서 이렇게 아, 배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다니다 보면 그런 답답함, 열심히 네. 하는 분들은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퇴사한 지 제가 듣기로는 얼마 안 됐다고 들었어요. 네네. 보통은 회사를 다니면서 뭐 사람인 그런 거를 보면서 연봉을 이직. 조금 더 높은 거를 찾아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구매 대행을 이렇게 찾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작년 초쯤에 이제 통슬님께서 알고리즘에 걸리셔서 아, 네. 영상을 접하게 아, 됐는데 네네. 이제 저는 무역 일을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업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다른 구매 대행 잘 하시는 분들은 대량을 쓰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통슬 영상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그 분들이랑 너무 차이점이 있었고 진짜 이분 말대로 하면은 진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때 조금 이거 내가 직접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멘트에 꽂힌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냥 일반적인 제품 말고 꼭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을 소싱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명을 받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2021년 1년 초에 이제 제 영상을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봤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필요한 제품 위주로 팔아야 된다라는 네. 거를 이제 꽂히고 나서 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게 뭘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중국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콩물을 마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이 관련된 상품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럼 두유 제조기를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을 또 찾아보니까 그게 또 또우 장치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그걸 약간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네. 되게 경쟁이 낮게 나온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그 제품을 한 몇 개를 올렸었는데 그게 스마트 스토어 1페이지에 올라가면서 좀 몇 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혼자서 하신 거죠 그때는? 네네네. 혼자서 제가 시작하면서 파는 사람은 보통 이제 이런 우리가 보이는 휴대폰 케이스나 그런 것들을 파는데 네. 두유 제조기를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진짜 충격을 먹었거든요. 구매대행 천직을 만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다가 직접 이렇게 강의를 또 듣게 되고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좀 하늘에서 아. 내린 계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10월 중순에 이제 퇴사일을 확정을 짓고 나서 네. 통sel님 영상 이제 반복하면서 혼자서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퇴사일을 며칠 앞두고 저녁에 이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스파르타 강의라는 걸 곧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계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네. 새벽 2시에 바로 입금을 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거 나 괜찮은가? 나 너무 지른 거 아닌가? 네네. 약간 이런 고민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처음에 회사 퇴사를 하고 네.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불안한 거는 없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하다 보면 성공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내가 했을 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저는 진짜 많이 받거든요. 저는 불안했죠. 불안했는데 저는 일단은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바로 매출을 내서 뭐 2달 만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 전혀 안 했고 그냥 이제 통수님, 새벽님 강의 들으면서 따라해 보다가 한 6개월 정도까지 수익이 안 나와도 끝까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듣게 된 좀 결정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건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되게 의지력이 약해요. 의지력이 다른 사람보다 되게 약해서 이제 제 스마트 스토어에 구매 대행으로 이제 두유 제조기가 있었고 또 위탁 제품으로 다른 게 또 있었고 네. 사입을 하려고 또 중국에서 샘플을 받은 게 있었어요. 네. 사입 하나, 위탁 하나, 구매 대행 하나 이렇게 제품이 있었는데 네. 이거 셋 다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통솔님께서 그때 영상에서 뭐라 했냐면 2달만 다른 방법 쓰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내가 이것만 좀 잘 하면은 지속해보자 그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6개월 동안 해보고 그러니까 수익이 없더라도 6개월은 하나는 집중해보겠다 네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하셨다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잘 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게 항상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때까지 수익 안 나면 접는다. 근데 좀 중간에 빨리 포기하시는 분 특징은 상품 5개 올렸는데 매출 안 나오면 접는다. 맞아요. 약간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가 회사에 있는 것처럼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10개 올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맞아요. 사실은 사업이 장기전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초반에 이렇게 하라는 대로 이제 따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팔릴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어떤 분은 막 100개 올렸는데 주문이 나왔다고 하고 막 200개, 300개 올렸는데 몇 개 팔았다고 벌써 막 반품한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근데 왜 나는 이게 주문이 안 터지지? 제가 그때 초반에 상품 올리는 네. 거를 100개씩 이제 매일매일 했었는데 네. 저는 거의 800개를 채웠는데도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주문이. 진짜 불안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11월 중반이었는데 내가 안 맞나 보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를 여쭤보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수강생이 많을 테니까. 네네. 나 같은 사람한테. 아니. 네,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은 내가 한 달, 2달만 해보고 진짜 안 팔리면은 여쭤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한 850개쯤에 주문이 이제 하나씩 생기고 이것 때문에 힘이 나서 이제 1000개 넘어갈 때부터 조금씩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 시작한 지 딱 2달 차가 됐잖아요. 지난달에 마감을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 매출이랑 네. 수익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달에는 100만 원 정도 팔았고요. 매출이.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1,100만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10배. 그때 아, 10배가 뛰었고 순이익은 이제 첫 번째 달에는 한 27% 정도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달에는 한 지금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한 250만 원 좀 되나요? 순이익은 네, 그 정도 돼요. 아, 2달 만에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낸 거거든요. 네. 보통 2달 했을 때 200만 원 내외? 그 정도로 이제 좀 열심히 하는 분은 그렇게 성과 나오는데 그 정도를 이제 넘었잖아요. 회사를 다닐 때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모든 걸 자기가 스케줄을 짜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 계속 이렇게 스케줄 적고 계시던데 네.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조언을 네. 좀 해주실래요? 통수님이 네. 내 영상에서 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그 아. 청소를 하신다고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청소 알바를 알아봐야 되겠다. 아. 네, 이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막 새벽 2시에 3시에 자고 늦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동생이 그때 취업을 또 했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동생을 아침마다 내가 데려다 줘야 되겠다. 동생은 출근해야 되니까 네네. 매일 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 트리거네요. 네네네. 아침 출근에 아침 이제 출근에 트리거를 만든 거예요. 저도 스스로 네. 이제 통슬님 청소처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동생 출근 시켜준 다음에 저도 이렇게 출근을 밖에 나와서 하니까 저도 좀 일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동생 출근이라는 그 루틴이 없었으면 네. 아마 쉬고 싶을 때는 또 스스로 타협하면서 쉬고 했겠죠. 네. 저는 아마 네.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동생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아, 그런 뭐 영상 편지한 거. 영상까지 괜찮습니다. 아, 네. 네네네. 그런 청소라든지 네. 그런 나만의 장치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헬스장도 결제를 해놔도 안 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일어나서 동생을 출근시켜야 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동생을 네. 데려다 주면 그 스터디 카페를 이제 사무실로 쓰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동생 태워다 주고 9시 반까지 이제 스터디 카페로 출근을 매일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시 반에 또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한 잔 꼭 마셔야 되고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셀러를 켜서 이제 주문 처리를 해요. 근데 보통 저는 월요일날 주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제가 아예 안 보기 때문에 네네. 네, 오전 내내 이제 주문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배대지 가서 이제 혹시 뭐 들어온 거 송장 이제 집어넣고 입고된 거, 입고된 거 확인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고요. 그리고 오후부터는 이제 소싱이랑 업로드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 100개씩 했으니까 점심 먹고 6시까지 리스팅 100개 하고 이제 저녁 먹고 집에서 이제 업로드 100개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전업이니까 이제 퇴근하고까지도 일을 하네요. 근데 왠 집에서 네. 하나 스터디 카페에서 하나 똑같으니까 일은 네. 스터디 카페에 있으면 네. 고객님 또 전화도 오고 하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전화 오면은 다 놓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전화를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다 받았어요. 나가서 네 고객님 네네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다짜고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럼 이거 그거 너무 제가 제품이 많아서 링크를 보내달라고 하면 다 보내주시거든요. 네.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그럼 이제 그렇게 문자로 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은 전화를 거의 안 받고 있어요. 네. 받고 그 문자로 거의 다 응대하는 네네네 거예요? 문자로 남겨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흐름이 자꾸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이거 알아보고 알려줬는데 이제 좀 주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전화 응대는 잘 안 받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문자나 이제 카톡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하면서 이제 효율을 찾는 거죠. 이제는 주문 처리도 바쁘고 업로드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엔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주문 처리가 많아지고 CS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오후까지도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일이니까 기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진짜 돈이 되는 일이 소싱하고 업로드 하는 건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이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 맞아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제 지치고 이제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알바생을 2분을 이제 뽑았는데 한 분은 안타깝게 잘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고 네. 하셔서 이제 안 하게 됐고 한 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이제 한 분을 지금 더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바생에게 이제 단순한 업무들을 이제 다 넣는 거죠. 제가 그 소싱을 하고 업로드는 알바분이 원래 업로드를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렸어요? 저는 50개 하면은 한 3시간? 3시간에서 4시간? 그럼 알바생한테
알바생한테 주면 그 3-4시간이 완전히 그냥 저는 거네요. 그럼 알바생한테 대략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이제 지급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나가서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분이 1000개를 한 달에 하실 수 있으면 25만 원에서 30만 원 한 명당. 그래서 2명까지도 제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이번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잡고 네. 그러면 이제 메리님이 이제 2022년이잖아요. 목표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2022년도 목표는 월 1000을 버는 아, 네. 순수익 월 1000. 순이익, 네. 순이익. 순이익 매출로 월 1000. 따지면 아까 한 5천 정도? 5천 정도? 음. 네. 20% 마진 잡으면 네네. 그 정도는 저는 상반기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까요?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꼭 달성하기를 저도 바라면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솔직히 진짜 욕먹어가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진짜 욕먹으면서 회사도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진짜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정적인 환경에서 좀 벗어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카페 안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있고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뭐 매출이 뭐 떨어졌어요, 뭐가 안 돼요라는 글은 이제 거의 안 읽었고 좀 잘 되는 분들 공지 글 있잖아요. 그거는 네. 진짜 5번, 10번씩 봤던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전에 하셨던 선배님들 글을 되게 많이 읽으면서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뭔가 본업도 안 되고 부업도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든 실행해 보는 게 나의 인생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야 후회라도 안 되겠죠. 후회는 아예 맞죠?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 루틴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이제 메리님 또 카페에서도 활동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좀 달아주세요. 아 저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